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캠은 좀 전에 그렸던 8번 그림인데 이때까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오늘은 상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춤 포스트가 없다. 뭐 이게 시험이든지 실무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현재 어떤 포스트가 딱 맞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캠 작성을 해서 G코드 출력하는 거. 이 G코드 출력을 NX의 기본 포스트로 한다 이겁니다. NX의 기본 포스트는 그냥 NX 깔고 있는 거니까 없을 리는 없고, 두 번째는 우리 장비를 캔버스라고 할 때, 캔버스 가공을 시킬 때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이 에러 나는 부분을 수정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가 포스트를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수정해서 작업하는 거를 차차 자동으로 되도록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할 때마다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포스트를 못 만드는 사람은 할 때마다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요 캠 작성 지난주와 똑같은 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예제일 때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캠 작성은 다 아는 거니까. 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자, 시작 매뉴팩처링. 자, 그리고 오늘 거도 이거 보면은 상면이 높이가 아주 정확하진 않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캠 들어가기 전에 소재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델링에서 돌출 25mm짜리를 결합하지 말고 밑에 네 군데 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소재를 만들어 가고 어떨 때 그냥 소재를 안 만들고 그냥 들어가는지 약간 아시겠지요? 최상단이 평면이 있어가지고 높이를 알기 쉬울 때는 굳이 소재 안 만들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소재를 만들어서 시작 매뉴팩처링 캠 제너럴 밀 컨투어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자, 혹시 원점 지난주에 이런 거 가공하실 때 좌측 하단으로 하시던가요? 그런 말 하던가요? 지난주에 이런 거 가공 안 하셨습니까 혹시? 내리는 거요? 네. 원점 같은 내리는 거요? 저 좌측 제일 하단을 원점 잡으러 하던가요?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라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 이런 형상을 가공할 때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두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원점을 예. 여기가 안 잡고 50하면 들어갔잖아. 다른 데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상단? 상단, 좌측 상단을 잡으려면 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좌측 상, 그냥 그 위치를 고정시켜서 예. 저기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저러저러 잘라면 자, 이렇게 좌측 상단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좌측 상단을 잡으려면 여기 상단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사실 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요런 걸 가공할 때 좌측 하단으로 밑에 학생들이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하더라. 그리고 나는 실무에서는 가운데 중간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럽니다. 가운데 중간, 형상의 가운데 중간. 특히 원형은 무조건 그렇고 실무에서는 밑에 3층에서는 예. 좌측 상단으로 잡았어. 좌측 상단 이것도 했습니까? 예, 그래서 Y가 뭐 10을 플러스에 예. 잡아내가지고. 그랬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여기가 Z0 지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Z0 지점. 좌측 상단으로 잡았으면. 아니, 하단. 하단으로 보시면. 소재 두께가 다른데. 예. 그러니까 자체 하단으로 하는. 소재 두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잘려 나가는 데는 또 원점 잘 안 잡는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하단을 맞는데요. 예, 좌측 하단. 저렇게 잡아서 좌표값을 움직이고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밑에 하고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위쪽보다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쪽을 잡는다고 네, 이쪽을. 예. 그러면 구도에 좋은 겁니다. 보세요. 요쪽을 원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물릴 때 이렇게 물린다는 건가요? 원점. 그러면은 요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원점을 가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원점을 이 뒤쪽에 여기 밑에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얘를 이쪽 구석에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좌표를 하는가를 여러분들 밑에 알아야 됩니다. x는 똑같지요. 지금 보시면 x는 0부터 50까지가 똑같다 이겁니다. 여기 잡으나 저기 잡으나. 근데 y가 여기 잡으면 여기까지가 50인데 y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값만 나오겠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y는 마이너스 값만 나올 것이 이렇게 잡으면 z는 똑같고, 그러니까 y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겼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여기로 x, y, z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잡았듯이 원점을 그냥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이 방향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요렇게 요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은데 좌표가 다르게 나온다. 좌표가 다르다. 특히 이렇게 하면은 y 좌표는 50만큼이 틀리게 나오는 거죠. 50만큼이 틀리게. 그리고 당연히 캡낸 거와 똑같은 데를 잡아서 가공을 해야 이제 똑같이 가공이 되겠죠. 똑같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Z0 지점이 바닥이니까 여기서 100을 위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가공해 보시고 그 차이를 자꾸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인.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약간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건 여기를 원점을 이렇게 잡으면 물릴 때는 똑같이 그냥 바이스로 그냥 이렇게 물립니까?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똑같이 이렇게 물립니까? 소재를 이쪽 구석이. 자칫 상단으로. 그러니까 물릴 때는 이렇게 또 돌려가지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50, 50, 25라서 그러니까 상관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요거는 나중에는 그냥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스가 만약에 요렇게 이제 블럭이 있다 이거죠. 블럭 두 군데 돼 가지고 요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쪽 거 이렇게 잡아서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 이렇게 잡는다는 건지 아니 얘를 돌린다는 건지 그건 아니겠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게 소재가 그 가공품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T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 50 안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애초에 청소년 때는 그걸 지정을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하단을 원점으로 잡으면 터치를 여기 할 것이고, 그죠? 여기 하단을 원점으로 잡으면 터치를 여기 하지 않겠는가요? 근데 만약이라도 여기에 터치해도 그냥 50을 플러스 해주면 뭐 또 똑같긴 하겠지. 50을 10부터 해주면. 장비가 주연이 장비가 우리 장비 달랐는데 예. 우리 쪽에 와서 얘기할 때는 그 지적을 했거든요. 50을 예. 플러스 Y 값을 얼마 사야 되겠냐, 플러스 50을 잡아야 지적을 했는데 제가 주연이랑 생각이 같았거든요. 50, 50이 같으니까 그냥 Y 잡히기 50 안 잡아도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이 모양이 되든 이 모양이 상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건 아니겠지. 선생님께서 예. Y를 50을 잡아내 가지고 딱 마셔야 된다 예. 하고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예. 이해하기로는 이게 정사각형 항상 정사각형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사각형 제가 그런 거, 제가 이해를 받아들이기를. 예. 그래서 이 도면하고 나와 있는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 원점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 예. 근데 제가 약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원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가 x0, y0, z0 지점이니까 요 하단이니까 여기는 요 밑에 여기는 y가 마이너스 50이지 않습니까? 50 그죠? 근데 제가 방금 말을 얼핏 들었는데 여기랑 뭐 별 상관없다 하는 거는 뭐 사실 아니겠죠.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그 위치 잡는 거는 저희가 일단 세팅한 거는 바이스 상단인데 이쪽 부분인데 그냥 오퍼레이터랑 출자된 사람이랑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원점 다르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정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터치는 여기 하더라도 여기를 원점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약간 그 시프트 하든지 기계에서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캠에서 원점이 여기인 줄 알고 했는데 혹시라도 코드를 여기서 만약에 뽑았다면 소재는 여기 있는데 막 이쪽에서 캠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원점을 오랜만에 옮겼으니까 여기로 옮기면 여기에 원점에 맞도록 뭐 터치는 여기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프트해서 돌리든지 뭐 그 값을 추가해서 돌리든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건 이제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원점이 어쨌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워크피스에서 그리고 요건 이제 평소랑 다른 말이니까 지우지 않고 놔두겠습니다. 자, 파트 안에 거는 요 안에 거 파트 소재는 밖에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숨기고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구에 가서 공구도 빨리 만들겠습니다. 그냥 공구도 오늘은 자 공구 먼저 엔드밀 10F RF 해서 11번 하고 다시 10FF 해서 12번 하고 다시 보랜드밀 자 끝에 가서 6인데 6번이 3번 공구 이렇게 다 있던가요? 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예. 저 공구 번호를 제가 적었고 예. 사실은 금요일날 예. 좀 문자 놨거든요. 예. 저게 배운 게 한 번도 없는데 예. 10mm 엔드밀 같으면 용어가 따로 있습니까? 앞에 쓰는 공구를 쓰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까? 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항상 하는 거를 라핑 엔드밀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정사 가는 걸 정사 엔드밀 이렇게 하고 예. 밀 저기 밀 8mm RF에 밀그 아래 언더바하고 예, 예. 10mm, 미리미리 언더바하고 아래 거 이렇게 잡았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아 밀 이렇게 하고 언더바 해가지고 팔 이렇게 하고 예, 언더바 용어 자체가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봐요. 근데 그건 뭐 개인차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예. 어느 규칙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안 쓰는 것 같으면 예. 캠에 예.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형님 이거 지정했던 게 뭐예요? 잠깐 멈춰놓고 자 그러면 자 그냥 이제 일반적인 캠을 쳐볼게요.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요번에 중삭은 약간 우리 가공을 하는 최북인 쌤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북인 쌤이 자주 하는 중삭은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예, 방금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 황삭을 캐비티 밀로 황삭 공구로 요정도 속도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황삭 캐비티 밀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 여기서 10파이 라핑 엔드밀을 가지고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방법이 러프가 돼버리면은 1mm입니다. 1mm 소재 여유량이 1mm고 세미 피니시면은 한 0.25 피니시면은 이제 없이 되는데 요번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잠깐 ESC하고 취소하고 나가서 우리한테 맞도록 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방법 뷰에 가서 우리는 세미 피니시는 안 쓰니까 이놈은 아예 삭제해버리고 삭제 러프 황삭을 0.1mm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하고자 하면 황삭의 이송이나 이런 거를 적어주면은 그 값이 먼저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기본값을 갖고 왔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밀 러프는 0.1이 남도록 지금 이제 수정이 된 겁니다. 수정이 된 것이고 피니시는 없이 되어 있고. 자 다시 그래서 지오메트리 뷰로 가서 황삭 자 캐비티 밀 10파이 라핑 러프로 이렇게 들어가도 이제 0.1mm가 남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혹시 얘기하시던가요?
3mm 할지 2mm 할지 처음에 3mm 했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하던 것처럼 자 파트 따르기 50 정도로 해서 3mm를 우리 하는 속도인 자 스핀들 속도 3300에 한 500 정도로 해서 황삭을 진입 2분의 1로 바꿔라 혹시 하던가요? 그런 말 안 합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알아서 그냥 하든 안 하든 하시면 되고 자, 계산해서 이런 공정이 제가 여기 좀 잘못해 요거 이제 반드시 워크피스로 했어야 되겠죠. 워크피스로 들어올 때 계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공하신 분들은 요거는 또 혹시 반응이 있었습니까?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낮춰라 이런 거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낮춰서 다르게 해도 컨트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는 것보다 낮춰서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럼 지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 그래요. 어쨌든 요건 낮추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요것도 이제 비절삭이동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요 급속이송에서 최소 안전 Z로 하나 이제 절단 간격면으로 하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안전 Z가 캔버스에서 오류가 잘 생깁니다. 캔버스에서. 그래서 간격 절단면으로 이렇게 좀 높이를 낮춰주고 황삭의 높이를 낮춰주고 이렇게 보통 황삭을 쳤습니다. 황삭을. 그리고 이제 중삭하는 방법 하나 추가해 볼게요. 중삭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오늘 오후까지 약간 여기 돌아가겠네요. 요 정도의 결과가 남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삭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또 특히 좀 작은 파이로, 8파이라거나 6파이라거나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데, 자, 중삭을 할 때 여기서 이거 쓰면 된다고 알고 있죠. 레스트 밀링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쭉 했던 중삭이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보세요. 방금 캐비티 밀 했던 얘를 우클릭 복사 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공정이 이렇게 한번 붙는데 얘한테 들어가서 바뀌는 것만 그러니까 공구를 내가 6볼로 잡겠다. 공구 바뀌었지요. 공구 바뀌고 그 다음에 간격을 뭐 우리가 중삭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중삭 보면 요 직경의 20% 일정하게 2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걸 복사해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앞번에 깎은 게 있는데 황삭 때 깎은 게 있는데 깎은 거를 인식을 못하고 처음부터 새로 깎는 겁니다. 새로. 이거 복사 붙이는 게 그렇죠.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절삭 매개변수 가서 요 제안에서 처리 중인 가공물이 없으면 새로 깎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3D나 단계 기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겹침 거리를 안 하겠거나 조금 주게 되면 이제는 계산해 보면은 아까 깎은 거를 인식하고 남은 것만 깎는다 이 말입니다. 남은 것만 깎는다. 그리고 요 밑에 돌았는데 여기 도는 게 싫다면 절삭 영역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한다. 그러니까 결국 요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쓰는 것이 지금 이 공정이죠. 이 공정이 요거랑 거의 똑같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여기서 요걸로 중삭을 넣는 방법하고 있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밑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황삭, 중삭을 이렇게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사해서 좀 잘 쓰시는 것 같고 참고하시고. 근데 복사해서 쓸 때 앞쪽에서 가공하는 걸 인식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거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삭을 평평한 부분
급경사 부분, 완만한 부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보통 시행을 하는데 요 교실에서는 그냥 10파이하고 8파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밑에 혹시 또 붉은 게 있으면은 붉은 걸로 하면 공부가 또 손상이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또뭐 사용하실 수 있으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 개를 나눠서 이 정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하는 거의 핵심은 좀 이따가 오전에 끝 안 나면 오후에 해보겠지만 포스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포스트가 없다. NX 깔아가지고 포스트가 없다입니다. 자, 정삭입니다. 먼저 평평한 부분. 평평한 부분도 이런 걸로 가공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밀 플래너에서 10파이 정삭 엔드밀을 가지고 이 소재에다가 피니쉬, 여유량은 이제 안 남기고 피니쉬로 평평한 부분을 찍어주겠다. 이 두 군데밖에 없겠네요. 평평한 부분은 절삭 경력은 여기가 평평하겠네요. 평평한 부분. 그럼 이 부분은 자, 보통 파트 따르기나 이제 외곽 따르기로 하면 되겠고 여기를 가공 소재를 0.1을 깎는다, 안 남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최적 과장 스톡이 0이면은 그냥 깎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놔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가공하는 분들이 여기 깎을 게 5mm가 없는데 뭐라고 적혀있으면 어찌합니까? 하면 이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꿔줘야 된다. 하고 이속 및 속도는 3100에 이제 한 600 정도로 잡아보고 진입 시에 조금 천천히 해보고 또 요번 주도 해보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자꾸 알려주세요. 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너무 많이 가공하는 것 같다. 한 번 정도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스텝 오버 간격을 뭐 7.5 이렇게 이제 늘려보거나 해서 7.5 정도까지는 잘 쓴다 그럽니다. 75% 공부의 75%. 또 다른 거 쓸 수 있으면 써보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모의 가공으로 저는 2D를 좀 잘 보는 편인데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여기랑 여기는 정삭이 다 된 거죠. 자, 그리고 정삭은 4파이 볼로 하든가요? 밑에서 요번에 할 때 4파이 볼로 했습니까? 그런 건 애초에 지정 안 했어요. 이거 안 하고. 여기서 한 대를 일단 그리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판단하기에 뭐 소재가 좀 많이 남았으면 6파이 볼로, 어지간히 남았으면 4파이 볼로 하면 되는데 4파이 볼로 주로 정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공정 밀 컨투어 3D가 이제 밀 컨투어입니다. 정삭인데 그러니까 요거랑 요게 같은 공정인데 같은 공정 앞에 얘는 선으로 가공 영역을 잡을 수 있어서 한쪽으로 더 가게 하거나 덜 가게 하거나 이게 가능한 공정이고 요거는 그냥 가공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공정입니다. 면으로 가공하는 우리는 주로 얘를 쓴다 이겁니다. 일단 얘를. 그리고 해보니까 한쪽이 어디 좀 많이 날아가더라. 여기를 어디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 옆에 걸로 일부씩 가공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에어리어로 우리는 4파이짜리 볼로 피니쉬로 들어가서 정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삭 영역 선택을 일단 아까까지 정삭을 못한 거 전체 평평한 바닥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거는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평평한 바닥은 이미 정삭이 됐으니까 전체를 찍어주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순서를 잠깐 바꿨네요.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온 거는 완만한 정삭으로 우리는 이제 경사면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물론 바꿔도 되지만 자, 우리는 보통 평평한 부분 정삭 그 다음에 요 G레벨 프로파일 가지고 경사 부분 정삭 G레벨 프로파일로 4파이 보랜드 밀 피니쉬로 가서 자, 절삭 영역 지정 요런 돌출된 부분 이때 평평한 부분에는 혹시 선택이 됐으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가공은 안 할 거니까 별 상관은 사실은 없습니다. 확인 다 가공이 돼서 그리고 우리는 정삭을 요 깊이를 0.3 정도씩 하고 있으니까 0.3 이렇게 하시고
역시 정사각은 깎을 게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고속으로 해서 8,000에 한 2,000. 근데 이때 내가 보기로는 좀 많이 남았다거나 한번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심하다거나 막 이러면은 조금 줄여줄 수도 있겠죠. 1,000 해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급경사 제한을 안 하면 이 가공법이 잘 못하는 이런 완만한 부분도 가서 이렇게 자꾸 손댄다 이겁니다. 간격이 넓게 손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닌 어차피 못하니까 손대지 말라는 뜻으로 급경사 전용해가지고 저는 일단 30도 정도를 볼까.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형상을 보고 자기가 각도를 정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도 완만해 보이니까 30도 정도로 일단은 계산을 했을 때 완만한 부분은 지가 손댈 필요 없고 완만하지 않은 부분. 그런데 저는 여기를 깎이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가 30도도 안 되는가 보네요. 여기를 깎이고 싶어서 급경사 전용 20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벌어지긴 한,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경사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깎겠느냐 해보니까 좀 벌어졌다 이겁니다.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30도로 그냥 아까처럼 여기를 가공 안 하고 비워놓고 그 다음에 타고 가고 올라가는 설정을 하시면 되고, 비워놓고 여기 빈 부분을 또 요 위에 가공 안 된 부분을 완만한 부분 가공하는, 여기에 컨투어 에어리어 여기서 저도 최국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아마 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폴리텍 가서 딱 첫날 니는 가공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래가지고 자, 요 똑같이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얘를 만약에 경사 제한 없음하면 우리는 기본 외곽 다루기 합니다. 0.3으로 제가 일정한 0.3 줬을 때 경사 부분 없음하면은 또 전체 다를 밀라고 한다 이겁니다. 방금 가공했던 경사진 부분도 이런데도 잘 못 밀면서 전체 다를 밀라고 하니까 경사진 제한에서 작업되는 걸 피하면 안 됩니까? 제한에서 피한다는 게 가공 선택할 때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하다. 일일이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은 부분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걸로 똑같이 이번에는 완만한 부분.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생각인데 내가 보기로는 그냥 직접 선택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또 빠르고 정확하다 하셔도. 그러니까 요 보시면은 같은 각도로 두니까 아까 거기서 좀 가공을 못한 부분을 이렇게 좀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게 마음에 사실 또 안 들 수 있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절사 경력에 가서 Shift 누르고 클릭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버리셔도 된다 이겁니다. 가공 경력 자체에서 아예 빼버리시면 그건 가공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거만 가공이 될 거니까 이렇게 절사 경력 자체를 요거만 딱 잡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교차점이 또 비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아까 거랑 비교해 볼게요. 경사진 부분에서 여기를 깎은 건 아니까 완만한 부분 할 때 여기서 한번 더 나왔을 때 그거는 제외했고, 경사진 부분 할 때 여기를 안 깎은 건 아니까 여기 나왔을 때 요거는 그냥 수용을 했다 이겁니다. 수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R을 따라 한 번 돌고 싶으면 우리가 1R을 주로 쓰니까 요 플로우 그 싱글을 가지고 2파이짜리로 볼 2파이짜리로 2파이짜리 볼 이런 거는 그냥 절사 경력 없이 바로 계산을 해보면 아까 8,000 지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도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절사 경력을 가지고 요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돌 수 있는 것만 돌아라 라고 제한을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절사 경력에서 빠지면 거기는 안 돈다 이겁니다. 거기는 안 돈다. 그러고 이런 부분 R이 한 번이 아니고 한 3번씩은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플로우 코드 멀티플을 가지고 똑같은 공구로 아까 좀 전에 연습을 해봤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요런 R 부분에 한 3번씩 돌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간격이 1mm씩 넓을 필요는 없으니까 2파이볼인데 한 0.2나 0.3을 주고 1 하면 아까 한 줄이 생기던 거에서 아래 위로 한 번씩 0.2mm 간격으로 더 가공을 해서 3번 정도를 가공하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3번 정도를 가공해라. 뭐 여기 3번 안 했는데요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의미는 이렇게 3번 정도를 가공해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가공할 필요가 없거나 좀 영향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면인데 밖으로 나가버리면 아예 가공하는 게 없다 보니까 한번 빠진 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줄이는 거는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끝나고 나면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이거 빠지면 되게 그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서 뷰에 가서 요거를 펼치고 여기 쫙 펼쳐 가지고 요렇게 내가 설정 못한 값이 있는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또 공구 번호에 혹시 제로 넣은 거 없는가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 요거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빼먹긴 했는데 이송미 속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 정삭하고 있는 8000에 2000 1000으로 해서 하고 플로우 컷 여기서도 여기 마지막 우리가 플로우 컷 할 때는 8000에 500 정도 했네요. 한 번을 돌리든 한 두세 번을 돌리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참고해서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도 또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기계 공구뷰나 이런 데 가서 조금 이제 뭐 몇 날인지 하이스인지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사실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공구 이름에다가 그런 거를 조금 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하면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엔드밀인지 페이스 커터인지 볼인지 정도 구분이 되고 황상용인지 정상용인지 하고 지름이 얼마짜리인지 정도 구분이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부족하다 그러면은 더한 정보 뭐 날수나 공구 소재 뭐 초경이냐 하이스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넣어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자 이제 오후에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후 내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가 없다 이겁니다. 또는 내가 어디 다른 회사 갔는데 기계가 틀리다. 최북인 쌤이나 제 포스트 하니까 에러가 나서 자꾸 알람이 울리고 못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캠을 뽑는데 지금 원래 요거를 요점으로 하려는 겁니다. 요거를 캠을 뽑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밀 3축 터보라는 기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축 그러니까 3축 옆에다가 회전 이거 로타리 달린 거 4축 5축 막 움직이는 거 그래서 3축이면 이거 4축이면 이거 5축이면 이걸로 코드를 내가지고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3축 찍었습니다. 3축 하나 알아두실 거 NX 얘는 그냥 이걸로 찍어서 하면 인치 단위가 나옵니다. 인치 단위 1인치가 얼마입니까? 24. 몇 센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코드 내면은 0.000 막 이래 막 나오니까 안 됩니다. 그냥 코드 내면 인치 단위를 내면 그래서 반드시 요 밑에 있는 단위를 미터식으로 해야 되고 기본 포스트를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출력하면 대다수의 반응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나 다른 데 가서 NX를 처음 시연했을 때 반응은 아 실망이다. 우리가 쓰는 코드하고 너무 달라서 이거는 쓰레기다. 뭐 쓰지도 못하겠다. 뭐 이게 뭐냐 이거 땡땡 나오고 뭐 지효사도 없고 뭐 막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몇 군데만 고치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쓸 수 있다. 몇 군데만 고치면 그러니까 오후에 이거 할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나온 지금 이 코드를
요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전체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코드는 우리가 밑에 쓰는 코드는 아니죠. 그렇지만 고가의 캠 프로그램에서 나온 코드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제가 오후에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쓰고 있는 캔버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캔버스에서 돌아간 걸로 봅니다. 캔버스에서 넣어가지고 평소 하듯이 지난번 공부 세팅이 되어 있을 거니까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서 포스트로 우리 포스트 안 뽑고 공부 만나보고 맞겠네요. 이게 다 있다. 달리 되어 있네요. 그럼 공부를 세팅을 해가지고 1번 10, 30, 50 2번 10, 30, 50 됐고 3번에 보랜드밀 6파이짜리 하고 30, 50 하고 이런 거 똑같이 하는 거는 길이 보정에 염려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4번을 보랜드밀 4파이 30, 50 하고 000 하고 5번을 2파이 보랜드밀 30, 50 000 6번, 7번은 안 썼으니까 안 해도 되고 꼭 하고 싶으면은 평엔드밀 8파이를 줘도 되겠고 30, 50 000 마지막 7번 이거 돼있네요. 8파이 이렇게 하고 통합 설정 요 공작물 설정에서 25T 50, 50 맞춰가지고 하고 딱히 맞습니까? 보자 여기 파라미터에 시프트양 쓴다고 되어 있는데 쓴다고 체크 안 하고 파라미터 시프트양 안 쓴다고 하고 닫기 해서 그래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겠네요. 여기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원점을 할 때 원점 설정 모드 수동으로 가서 1번을 원점으로 할 때 여기를 우리가 원점으로 찍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해서 이제 이게 X고 이게 Y고 이게 Z다라는 거를 그게 G54다라는 거를 여기서 25mm 내려야 되죠. 아까 밑에 안 됐으니까 그죠? 25mm 내리는 거를 여기서 175니까 200으로 적어도 되고 마이너스 200으로 적어도 되고 25mm 내리는 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정에서 메인에서 파라미터에서 시프트 양을 Z-25로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고 이거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닫기 하고 그래서 1번 공구를 이제 좌측 하단이 아니고 좌측 상단 요 부분에 찍어서 등록하면 나머지는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이거를 사이클 스타트 하면 계속 이런 알람이 이 코드는 계속 알람이 울린다 이겁니다. 이 코드는 지금 계속 알람이 울릴 건데 이 알람이 울리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자 블락사에 뭐가 안 됩니다. 블락사. 제가 쭉 살펴보니까 1, 2, 3, 4 이 땡땡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땡땡. 이 모든 공구 바꾸는데 이 땡땡을 당연히 N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지금 이걸 다 지우지를 지금 못하니까 여기 땡땡 대신에 요거를 N으로 바꿔서 다시 돌려보고 그리고 통과하면 두 번째 줄에 사용하지 않는 G코드입니다. 이 내용 나중에 찾아보면 오후에 다시 할 겁니다. 이 G70은 옛날의 G코드가 G702 인치 단위 G71이 밀리미터 단위였는데 이 캔버스가 나오기 전에 캔버스가 나올 때 당시로는 G21이 22인치 단위 G21이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밀리미터 단위. 그래서 이 G70은 G21로 이게 바뀌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후에 요거를 쫙 수정해가지고 돌아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방금 캠 하듯이. 그러면 그 수정한 것들을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여기 또 걸렸죠. 7번에 Z방향 가공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겠습니까?
요 라인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G54가 없다는 겁니다. G54가 없다. 그 G54를 우리가 적어주는 적당한데 적어주고 또 돌리면 이제 공부 하나는 돌겠네요. 이제 또 이제 뭐 충돌했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해보면 충돌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지고 한번 넣어 보려고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지금 방금 여기서 제가 수정했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아예 고쳐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익혀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해야 되니까 그게 더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후에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오후에는 여기 이 코드가 비록 틀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내가 포스트 해가지고 NX의 기본 포스트로 미터식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나온 이 코드가 비록 에러가 많이 나고 틀렸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수정해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도록 하고 막히는 건 또 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요거 좀 틀렸네요. 300이라 적어놨네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고치는 방법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니까 오늘은 이거를 고쳐서 출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본 포스트가만 있어도 내가 가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자꾸 고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캠은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고쳐서 쓰니까 손으로 고쳐서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둘 다 300으로 해놨네요. 고치고 독살스럽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포스트가 없을 때 과거로 또 돌아가서 또는 딴 데 가서 포스트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요까지 해서 일단은 캠으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제가 평소 하듯이 08 캠 피니시 해가지고 캠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포스트로 출력하면은 그대로 나오고 기본 포스트 출력하면 아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후에 조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같은 말이지만 오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선생님 어디 가니까 포스트 없는데요. 기본 포스트로 가공해야 되네요. 기본 포스트로 가공하는 방법을 오후에 바로 좀 잡아보겠습니다.